존경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이설존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셨습니다. 와, 진짜. 일이야? 와, 섭섭하겠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, 당중앙위원회 비서 자리 잡았습니다. 야, 이게 여기 서 있다고? 자세가 나오네, 이제 비슷하게. 이군 스님 백두 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,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 군마가 기영대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.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충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. 분위기 있네요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. 난다. 오, 아, 애가 좀 징그럽다. 10살인데. 예, 맞아요. 하는 짓이. 아니 진짜 이 영상 보니까 이거 진짜 이게 후계자가 김주희 아니야 할 정도로 약간 좀 이렇게 나오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한두 번 공개했을 때는 그래. 그럴 수 있다. 아, 애가 귀엽네. 작전이네. 작전이네. 후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4대 세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살며시 평양 시민들에게 은연중에 강조하는 메시지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와요.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서 없었던 금도들을 막 깨고 있어요. 지금 보신 영상이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군 창군 75주년 행사예요. 근데 창군 기념일은 북한에서 정말 중요하고 꽤 큰 행사입니다. 창군 기념일 즈음에 맞춰서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하기도 했어요. 역대급으로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캘린더상의 일정인데 거기에 딴 데도 아니고 주석단에 김주애를 떡하니 등장시켰어요. 어머니보다도 센터예요. 엄마 리설주, 아빠 김정은, 딸 김주애 이 셋만 놓고 보면 김주애가 오히려 더 센터예요. 누가 주석이고 누가 딸인지 모를 정도예요. 두 번째, 백마가 등장했어요. 그런데 김주애의 백마만 공개했어요. 애들 2명이 더 있잖아요. 그것도 아들 2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애들 백마도 누군가 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, 인당 한 마리예요? 그럼요. 인당 한 마리인데 주애 백마만 나왔다는 거예요. 그것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냥 애 셋 중에 하나 딸 이뻐해서 부담 없으니까 데리고 나온 것 치고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북한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. 또 하나 과도해.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볼터치 그게 연습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연습했겠죠. 북한에서 최고 존엄과 함께 나온 행사에서 연습이 없는 건 없으니까.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요. 김주애가 평소에 아빠에 대해서 자주자주 하던 행동들이 연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중요한 건 이거를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 군부가 계속 허용하고 일부러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제가 말했던 3-4가지가 그간에 없었던 선을 넘는 행동들인데 저는 과도하게 왜 주애에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지가
그래요. 수상한 거죠. 제가 볼 때는 평소 아까 저 김인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그 더 중요한 건 그걸 노출시켰다는 거고 저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또 창군 기념식 때 또 한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건 그 연출이다. 굉장히 근데 대개 이제 독재자들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인민들이 두려워하거든요. 방송 강경한 이미지를. 근데 아빠와 같이 딸이 와서 이렇게 만지는 거 했을 때 이 강경한 이미지를 완화시켜주면서 뭐랄까 인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거든요. 딱 보니까 쟤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아버지네 그러네. 라고 하는 그 아주 계산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도로 연출된 기법이라고 봐요. 열병식 그 행사 하기 전에 찍은 이 가족 사진도 공개됐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와. 이게 사실 요즘 야 중앙이네 중앙에 딱 진짜로. 센터에 사실 요즘 아이돌들도 사실 센터에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어렵거든요. 센터 민감하죠. 네, 민감하거든요. 굉장히.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김일성이가 센터에 자기 이제 다른 애들을 갖다 무릎에다 앉혀놓고 찍은 건 있어요. 근데 거기다 앉혀놓고 지가 옆에서 가서 찍은 건 없거든요.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, 옆에다가 이제 자기네도 또 완전 혼으로 가 있고 그치. 센터에 김주애를 앉혀놓은 게 저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. 근데 저거 참 보면 그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어요. 우리는 항상 뭐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이거 아세요?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집집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사진이 걸려 있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. 전 집안에. 전 집안. 그건 무조건 있어야죠. 그리고 더 그렇지. 그리고 그 수성화 닦는 천이 따로 있고. 맨날 그거 꾸며 들어오죠. 정성걸레.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초상 휘장 있잖아요. 네. 예. 김일성, 김정일 부자의 네. 초상화 뺐지. 있죠. 이거 안 달면 안 되죠. 안 달면 안 되죠. 안 달면 안 되죠. 근데 김주애는 이 초상 휘장을 안 달고 있어요. 유일하게 이 초상 휘장을 안 달 수 있는 사람은 김일성, 김정일 본인들. 오영환 박사님, 이게 무슨 뜻인가요, 이거? 그러니까 뭐 거의 김정은 등급으로 보는 건데 사진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6번, 7번에 걸쳐서 공개한 모든 화면들만 보면 후계자가 틀림없어요. 모양새는 후계자예요. 모양새는. 모양새는. 네. 그리고 김주애도 초상휘장을 안 달았다는 거는 거의 뭐 김정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저런 것만 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건 후계자가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작업복에는 안 모신다고 했는데 예. 북한에서 실제 작업복에는 달지 않게끔 규정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김주애 초상회장 안 달았다고 되게 예민하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북한에 사셨던 분들은 소년단 때 초상회장 모셨나요? 그렇죠. 이게 안 소년단이장 모셨잖아요. 모셨죠. 김주애는 몇 살입니까? 10살. 10살이면 초상회장 모실 나이가 아니에요. 예. 소년단원이기 때문에 소년단 휘장을 달아야지 소년단 김일성이 휘장도 안 김정일이 넥타이를 안 맸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초상회장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. 우리 애이 안 했어, 이 사람이. 예. 달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. 이게 혼자 알고 있다는 듯이 자랑하면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뿐이야. 이제 12살 돼서 초상회장을 다느냐 안 다느냐는 12살 되면은 초상회장 다는지 안 다는지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이거는 그 썬킴이 틀린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는데 썬킴 교수님도 비슷한 분석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소년단 나이 때문에 휘장을 안 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온 김주애가 나이가 어려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가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특별해서. 이 휘장 초상을 안 달 수 있는 몇몇이 있는데 그건 리설주가 안 달았고 나이 불문하고 리설주 김정은과 같은 동급으로서 휘장을 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하면서 사실 후계자설 제일 먼저 제기한 게 외신 중에서 워싱턴 포스트거든요. 그 아까 지금 김주애 가족 사진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근데 이 김주애 뒤에 선 사람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
어떻게 되냐면 총참모장, 인민군 총참모장,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이에요. 그리고 국방상, 총정치국장 이런 사람들이 김주의 뒤에 병풍처럼 섰거든요. 그럼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. 군 수뇌부들입니다. 아니 그 진 교수님, 이 선전선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,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을 미디어에 자주 노출시킨 적이 있나요? 없죠. 히틀러도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를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고 스탈린도 딸에 대해서 안 했지. 딸이 망명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도 공개 안 했거든요. 어쩌다 걸렸냐면 제재가 들어가잖아요. 제재가 들어가면서 푸틴 가족까지 제재하다 보니까 딸이 딱 나왔는데 그때조차도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사진을 딱 보니까 닮았네. 그다음에 아까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 같은 거 하면은 아내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아이를 보통 가운데 앉히잖아요. 근데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 이른바 민주국가의 그 입헌군주제의 민주국가의 왕실 문화처럼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존칭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. 예. 김주애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그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했을 거예요. 근데 점점 가면서 호칭이 격상되더라고요. 뭐 존경하는, 마지막에는 뭐 존귀하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은 그냥 정말 아빠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가면서 이제 호칭이 격상되는 이유는 아빠의 사랑을 받는 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4대 세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북한에서 제일 높은 게 위대한이 제일 높아요. 맞습니다. 위대한. 그다음에 이제 경애하는. 맞아요. 경애하는. 그다음에 친애하는. 존경하는은?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거. 일반 사람, 일반 간부들한테 존경하는 총리 동지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존경하는라는 말을 못 써요. 총리한테도요? 총리한테도 못 써요. 못 써요. 존경하는 비서동지라고 보고서에 썼다 그냥 가요. 그럼 이순신 장군은 존경한다 이런 말 하면 아이 큰일 나죠. 존경한다 뭐 이런 말 절대로 못 쓰게 되는데 말이야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치적 함의가 다 있어요. 근데 김정일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. 이건 아버지만 쓰는 말이다. 그래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랬는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아청꾼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위대한. 그래서 위대한이 붙었고 도전에는 친애하는 여자라고 맞아요, 이렇게 친애하는. 붙었댔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정치적 용어가 이게 분명히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그러네. 그게 뭐 다양하게 표현이 나오니까 제일 이렇게 뽑은 한때 존경하신 그런 그 표현은 어떻게 그 처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아니라고 김정숙 씨라는 김정일 씨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한테는 쓴 적이 있다. 근데 그러니까 김정숙한데. 네, 근데 김정숙은- 그분이 쓰면은 역시 그 준성 견제 아닌가라고. 그러니까 스피치 라이터나 여러 가지 라이터가 있으니까 제거 지도자가 마음에 드는 표현을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그 표현은 김정숙 여사한테 쓴 말이니까 그런 거 쓰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난 그렇게 하면 지도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오케이. 그런 걸 하니까 너무 가열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예민하게 보는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영어나 이걸로 바꿔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뉘앙스가. 영어로는 저게 100% 뉘앙스를 못 살려요. 그죠? 그렇죠. 경애하는이나 친애하는 말은 똑같아요. 영어로 쓰면. 프레임 리더.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북한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. 그런 말이 세상에 없으니까. 그렇죠.